인천 지역 임용 시험을 응시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첫 번째 임용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초수생이었지만 1차 시험은 합격 컷보다 28.33점 높게 합격할 수 있었으며 2차 최종 점수는 합격 컷보다 23.48점 높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교육론의 경우 김민아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김민아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합격하신 학교 선배님들과 지인분들이 가장 많이 수강했던 교수님이 김민아 교수님이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믿고 김민아 교수님 수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임용 역시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원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학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부 수업을 열심히 수강하면서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은 학부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증명보다는 문제풀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학부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용들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학부 때 다루지 않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여러 개념들, 또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 등을 공부하면서 임용 시험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크게 1월부터 6월, 7월부터 8월, 9월부터 11월을 쪼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공 수업은 1월부터 6월까지는 패키지 개념 강의를 통해 수학 개념을 학습하고 교수님의 교재, 그리고 임용 기출 등을 풀면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시기에 교수님의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이하면서 더불어서 관련된 기출을 한 번 더 풀이를 하였습니다. 기출이 워낙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개념 복습 그리고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는 여러 엔제를 풀이할 수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수생이다 보니 강의를 수강하기보다는 기출을 복습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는 기출을 4바퀴 정도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7월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과목별로 개념을 복습하였고, 8월 같은 경우는 직접 시험지를 복사를 하고 복사한 내용을 OMR 카드에 4줄에서 8줄 정도로 적어보면서 시험장에서 실제 쓰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출 등을 풀이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는 유형화 문제를 조금 풀긴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임용 기출을 대략 80% 이상 풀고 시간이 남을 때 유형화 문제를 한 10에서 20%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후 9월부터 11월에는 모의고사 시즌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수학 개념을 복습하고 남는 시간에 기출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 교육은 역시 시기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1월부터 3월까지는 교수님의 강의 위주로 수강을 했었는데요. 교수님의 수학 교육론 그리고 수학 교과 교재 연구 강의를 수강하면서 수교론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는 않았고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강의를 수강하고 그 강의 내용을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강의를 병행하면서 기출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제공해주는 온라인 퀴즈와 첨삭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첨삭을 처음 하는 시기다 보니 교수님의 수정사항이 매우 많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힘들겠지만 이 시기에도 많은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퀴즈에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교수님께서 커피 쿠폰을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만 커피 쿠폰 한 2-3번 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커피 쿠폰을 받다 보니 더욱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는 개념을 억지로 암기하기보다는 내용을 여러 번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수업한 내용들, 즉 올라오는 강의를 끝까지 듣고 포기하지 않고 시기에 맞게 공부를 한다면은 이후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교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강의를 수강하지 못했지만 지도서반 강의를 수강하면서 중고등학교 내용 지도서를 복습하였고 학습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시기에서는 빵꾸노트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4월, 5월, 6월 각각 한 바퀴씩 총 빵꾸노트를 3바퀴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개념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암기했던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취 기준 해설, 두 번째는 교수 학습 방법, 세 번째는 평가 방법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정확한 개념을 암기할 필요가 있고 명칭 역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억지로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내용들은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시기 역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라카토스의 여러 발레들, 몇 번째 발레에 해당하는지, 몇 단계 발레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을 암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즉 이 시기에는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번 복습을 하다 보면은 6월, 7월 이후에는 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익숙해지면은 글 쓰는 능력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빵꾸노트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리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앞으로의 수교론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는 기출을 한두 바퀴 정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7, 8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7, 8월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기에는 모의고사 반과 문제풀이 이 반 두 가지를 동시에 수강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직강을 선택을 했고 문제풀이 반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저는 초수생이었다 보니까 수교론을 4줄에서 8줄에 작성하는 연습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시험의 현장감을 느꼈던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수풀에 매주 방문을 해서 시험을 응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주 교수님에게 첨삭을 받고 점수 등을 점검하고 틀린 내용을 복습하면서 개념을 재정비할 수 있었어요. 한편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저는 인강으로 개념을 수강을 하였으며 문제풀이반을 수강을 하면서 해설 등을 꼼꼼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문제 같은 게 답을 쓰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억지로 쓰기보다는 교재 등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안 되는 내용들은 해설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설에 아무래도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복습을 하고 해설까지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의 답을 작성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암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밀리지 않고 다 수강을 하고 빵꾸노트를 한 3바퀴 이상 복습을 했다면 개념 등을 이해하고 내용들을 암기하는 게 딱히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암기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외운다면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암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기가 매우 더운 시기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잡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모두 다 힘든 시기인 만큼 열심히 공부한다면 합격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9월부터 11월은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남들이 좀 해이해진 7월, 8월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따라잡아서 합격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9월, 11월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반을 수강을 했고요. 시험 역시 현장에서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전공과 수교론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현장감을 느끼면서 매주 시험에 응시하였고요. 첨삭을 받고 첨삭받은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빵꾸 뚫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역시 저도 빵꾸노트는 계속 활용을 했는데요. 워낙 빵꾸노트를 복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11월에서는 거의 이틀에 한 빵꾸노트를 한 바퀴씩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수학교육문, 그리고 이틀날은 수교재 이렇게 이틀에 빵꾸노트를 한 번씩 복습할 수 있어서 거의 11월에만 4-5바퀴의 빵꾸노트를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수학교육론의 점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공보다 수교론의 점수를 가장 잘 높일 수 있는 시기가 11월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을 잘 활용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학의 경우는 1월부터 2월까지 개념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요. 초수생이다 보니까 교육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잡혀있지 않았고요. 사실 저는 교육학의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에 개념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주요 5개의 과목들만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5개의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요. 최근 10개년 논술 문제 등을 여러 번 복습하고 풀이를 하였습니다. 교육학 기출 역시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성도 있고 강조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위주로 복습하고 실제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등을 하면서 기출에 익숙해지고 기출에 주로 나오는 소재들 그리고 기출에 나오는 과목들 위주로 공부를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강의를 수강하기보다는 내용 등을 복습하고 기출에 익숙해지는 데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공 수교론을 조금 구분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수교론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수교론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꾸준히 내용을 복습하고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교로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꾸준히 보면서 수교로는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전공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분량을 정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 문제는 한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분량으로 정해서 해당 분량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끝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제가 설정한 목표를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강의 정도 수강을 하고 개념을 하루에 30분 정도 복습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율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전공은 60%, 수교로를 30% 이상, 교육학은 10% 미만 정도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의 경우는 스터디를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스터디 참여 여부는 개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1차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스터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교육학, 수교론, 전공을 나누어서 스터디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 개의 과목에 스터디를 무조건 다 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전공만 하고 싶다 하면 전공만 스터디를 하시면 되고 수교론만 하고 싶다 하면 수교론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스터디를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차 같은 경우는 저는 스터디가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앉아서 스터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고 칠판도 활용을 해야 되고 동선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터디를 하지 않는다면은 수업 실현 현장에서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업 실험만큼은 꼭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습관이 되지 않을 경우 하루에 공부할 분량을 조금씩 늘려간다든지 하루에 공부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즉 오늘은 4시간을 꼭 공부하겠어. 4시간 성공하면은 다음 주의 경우는 5시간 공부하겠어.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게 늘려나가지 말고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들고 조금씩 분량과 시간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늘려나간다면 지금부터 늘려나간다면 7, 8월 이후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포기하지 않는 습관도 필요해요. 수학 같은 경우 10개의 과목이 있고 수교론이 있고 교육학이 있는데요. 10개의 과목을 나는 이 과목이 싫어, 해석하기 싫어, 위상이 싫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과목을 최소한 중요 개념만큼은 꼭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 쉽게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또 나는 대수가 어려운데 대수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부담스럽다면은 4점을 다 맞출 생각은 하지 말고 절반이라도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또 이 시험은 50점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최근 기준으로는. 즉 4점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말고 2점 정도만 맞춰도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모든 빈칸을 내지 말고 모든 문제에 최소한의 글씨라도 아는 내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실 때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시험장에서의 기세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본인의 실력보다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장처럼 시험을 응시해보는 경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도 있고 집에서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시험을 풀고 OMR 카드에 옮기는 연습을 충분히 해줄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한다면 시험장이 모의고사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넘어갔다가 다른 문제를 풀고 끝까지 다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막힌다고 그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쉬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민하 교수님의 2차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요.
2차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지도서를 정리할 수 있었고 수업 실험 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문제가 역함수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2차 시험에서 역함수 문제가 나와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2차 시험을 잘 응시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동기들과 선배들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임용시험을 응시하였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같은 평가원 지역에 응시하는 분들로 스터디를 구성해 주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잘 마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실 역시 2차 때 대여를 해주셨는데요. 노량진에서 강의실을 대여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스쿨에서 이 공간을 대여를 해줘서 2차 시험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터디를 구성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저와 같이 스터디를 진행했던 스터디원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